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이지만요, 일론 머스크와 제가 오늘 또 알카트라즈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런 후기들 여행하면서 약간 쇼트트립이죠. 그냥 동네라고도 할 수 있죠. 금방 가니까 여행이라면 여행이고 가까워서 여행이랄 것까지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가면서 보고 느꼈던 점들이 오늘 이야기에 이렇게 녹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요, 일론 머스크 트윗 보면 넷플릭스도 얘기를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딥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데이터 센트릭이라는 거죠. 모델 센트릭이 아니라, 이제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이제 한 문장으로 더 줄여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은 하나의 툴인 거지 그게 어떤 걸 막 다 해결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모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오면 이건 하나의 그냥 툴이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본질에 더 가깝냐라는 거죠. 이게 넷플릭스도 그와 비슷하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넷플릭스의 본질은 뭘까요? 재밌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그 일론 머스크가 말한 work mind virus, 깨어있는 이제 정치적인, 그러니까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이 넷플릭스가 좀 정치, PC, political correction에 좀 영향을 받아서 그것도 당연히 의식을 해야 되긴 하지만 넷플릭스의 본질은 재미가 있어야죠. 재미가 없으면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봅니까? 이게 맞는 방향일지라도 political correction이 아니면 work mind virus 이게 어쨌든 맞는 방향일지라도 소비자들한테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고 지금 주식이 그렇게 다 박살이 난 게 여기 지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지금 여기 도대체 몇 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HBO, 디즈니 플러스, 훌루, 애플도 들어왔죠. 온갖 회사들과 기존의 매스미디어까지 있는데 원래 넷플릭스의 본질은 봐서 재밌었던 거지. 일단 재미가 그렇다고 너무 자극적으로 가면 사회적 이슈와 이런 제재를 받아서 방영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넷플릭스가 그 선을 지키면서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자극적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드디어 좀 정신을 차린 건지 고용인들한테, 인플로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네가 우리 컨텐츠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냥 그만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옵니다. 아마 심지어 그냥 이 채널 자체가 아니면 제 존재 자체가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가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재미를 잃게 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팩트일지라도 불편한 사람이 생기니까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런 사고에 입각해서 일론 머스크가 프리 스피치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트위터를 좀 더 자유로운 공간으로. 요즘은 한국도 그런 것 같은데 미국도 뭔 말을 못하죠. 서로의 눈치를 너무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발전하기가 어렵게 되고 더 새로운 사고를 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 선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 발언을 해서 뭔가 부딪힘이 있어야지 이게 발전하는데 결국은 불편함만 고려하다 보면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되면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싸우다 보면 후퇴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나가고 후퇴하기도 하고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차 이 S&P 500 같이 출렁이면서 앞으로 우상향하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결국 눈치 보고 아무 말도 제대로 된 말을 못하게 되면은 재미도 잃고 진전도 없다. 다행히나마 지금 넷플릭스가 정신을 차린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굿 무브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이 얘기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지금 노코드 AI라는 것들이 툴킷들이 아마 한국도 이게 많이 부상할 것 같은데 워낙 지금 개발자가 부족하니까 코드를 좀 줄이는, 그러니까 코드의 비중을 이 일종의 툴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스타트업들이 있고 여기서도 이런 노코드 AI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점이 Helping Data Scientists Focus on Harder Problem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거는 일종의 툴인 거지.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진짜 끝내주는 모델링을 하지 않는 한. 그래서 개발자의 몸값을 사실상 낮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 쉽게 프로그래밍에 진입을 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들, 좀 더 본질에 가까운 이런 것들은 다 툴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본질에 가까운 얘기를 또 해야죠. 하필 아이오닉 5와 테슬라 모델 Y를 이게 유럽에 계신 분이 테스트한 것 같은데 375마일을 누가 빨리 가냐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 무슨 800볼트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스펙에 집중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차를 더 빨리, 우리가 쓴 전기차를 더 빨리 충전하는 걸 기대하기 위해서 800볼트면 더 빠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스펙을, 좀 동양 분들이 더 스펙에 이렇게 더 집중을 하는데, 제가 말했듯이 이게 보이지 않는 최적화의 여러 가지 전기차 충전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배터리라는 게 항상 파워를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 저항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진짜 소비자가 좋게 느끼는 거는 빨리 충전하고가 중요한 거지, 과연 800V를 했을 때 이게 속도를 못 늘린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이딜리 당연히 800V가 더 좋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베스트 케이스로 돈다라고 하면.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분이 지적한 게, 현대가 굉장히 80%까지 진짜 빨리 충전한다 그러는데 실제 해보니까 배터리를 데워먹는데 한 5, 6분을 더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Electrify America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편해지려고 하고 있지만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실제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아직 너무 차이가 너무 납니다. 너무 나요. 테슬라 슈퍼차저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다른 회사 그 충전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더 빨리 간 거는 테슬라였고 더 빨리 충전된 것도 테슬라였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주행을 했고 배터리가 데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오닉 5는 데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배터리는 온도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도 슈퍼차저를 너무 잘 쓰고, 진짜 캘리포니아는 테슬라 슈퍼차저 천국이고 무슨 휴게소 같이 그냥 하이웨이 바깥에 나가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다 있고, 꽂으면 그냥 각각 그 충전기에 있는 맥시멈을 그냥 바로 찍어주더라고요. 스테이트 오브 차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이렇게 좋은 슈퍼차저도 요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거 가격을 올렸거든요. 이 경쟁사가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좀 경쟁사가 분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1시에서 9시까지는 저 58센트라는데 저거 무서워서 어떻게 늡니까 저거. 그 외의 시간에는 지금 이게 테슬라가 맞들린 것 같은데, 물론 슈퍼차저를 엄청 깔고 있지만 이제 오픈할 걸 대비해서 지금 피크 시간에는 충전을 거의 못하게 하려고 급한 상황 아니면은 절대 가격을 저렇게 벌려놓으면은 지금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이제 슬슬 또 나오거든요. 옛날에 일괄적으로 올렸을 때는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올렸다가 도로 내렸는데, 이제는 타임 오브 유세지를 하니까 괜찮네 이러면서 아주 그냥 피크 타임에는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경쟁사들도 이 경쟁사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독주하게 되면요 이 가격이 이거 어떻게 무서워서 늡니까? 이제는 자주 쓰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따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햄버거 얘기 지금 가다가 그 알카트라즈를 갈 때 그냥 역시 인앤아웃, 만만한 게 인앤아웃이죠. 제가 인앤아웃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이게 맛있기도 하지만 요즘 물가가 다 장난이 아니죠. 인앤아웃은 사람이, 이건 좀 와이프가 대신 픽업하러 갔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인앤아웃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생고기를, 그러니까 얼리지 않는 고기로 햄버거를 만드는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지금 뭐 쉑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앤아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프리미엄 버거라는 게 인앤아웃이 상당히 정말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준 브랜드인데, 지금도 가보면요 줄을 너무 씁니다. 줄을. 아니 그냥 이 레스토랑은 오픈될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그냥 줄 서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옛날에 여기 왔었을 때도 줄 서서 먹는데 지금도 줄 서서 먹는다라는 게 진짜 미친 레스토랑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맞고 나서 보니까 이 코스코 피자 같은 존재입니다. 가격을 잘 안 올립니다. 그 햄버거 하나 가격이 너무 어포더블 하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최고이지 않나. 이 가격이 이 정도 맛을 제공하는 데는 여기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니 참고로 제가 저 알카트라즈를 타러 가는데, 이게 섬에 있는 교도소인데 한 30년 운영하다가 이제 문 닫았거든요. 그리고 관광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닫은 게 재정난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역시 돈이, 트위터 인수부터 해서 다 돈이 중요한 거죠. 그 알카트라즈 섬 위에, 바닷가 위에 이제 그런 건물들을 올려놓고 마른 흉악범들을 이제 탈옥하기 힘들게 이제 세상에서 격리시켜버리려고 저 섬에다 다 처박아 놓은 건데, 운영비가 너무 드는 거죠. 그리고 바닷물 맞으니까 콘크리트도 금방 부서지고, 죄수들을 거기다 들락날락 하는 것도 돈이, 여러 가지 운영비 때문에 JF 케네디 대통령일 때 이거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물론 죄수들 교화시키는 프로그램도 득세하긴 했지만 너무 인권 유린하는 거 아니냐. 또 앞서 넷플릭스가 생각나긴 하는데, 그건 맞는 행동이죠. 이거는 너무 사람의, 그래도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100% 완벽한 건 아니니까. 여튼 돈 때문에 이게 폐쇄됐는데, 갈 때 백값이 한 사람당 41불입니다. 참고로 이거 내셔널파크이고요. 내셔널파크 공식 사이트 가서 예약하시면은 수수료 덤탱이 씁니다. 그거를 피하려고 진짜 예약 5만 가지 사이트들이 다 있어서, 혹시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겨우 찾아서 공식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수수료 피해서 갔는데, 그 백상만 둘이, 사실상 제 딸은 아직 어려서 공짜니까요, 82불이고요. 주차비, 샌프란시스코 주차비는 살인적이죠. 주차비도 있고, 만약에 전 전기차니까 그래도 싸게 이제 연료비를 했지만 요즘은 기름값도 비싸죠. 그리고 앉아서 레스토랑에서 둘이 먹었으면 저 관광지에서 그냥 괜찮게 먹으면 그냥 $100가 그냥 갑니다. 결국은 한 가정이, 제 딸이 더 크면 이제 돈이 더 올라가겠죠. 그냥 둘이, 그냥 커플이 뭘 해도 요즘은 $200 이하에서는 이게, 근데 인앤아웃은 햄버거 가격 환상적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뜨지 않을까. 더더욱이 인앤아웃이 너무 돋보이더라. 역시 예전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역시 싼 게 최고다. 물론 기술이나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정말 좀 미흡하더라도 가격이 다운되는 거에 장사 없다. 진짜 그 팩터가 굉장히 도미넌 팩터라는 게 느껴지고요. 근데 테슬라는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죠. 저거 진짜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슈퍼차저도 저거 지금 여전히, 지금 사이버 트럭 얘기도 뒤에 할 테지만 돈 엄청 인기가 있고 그렇긴 한데, 조금 여전히 다시 우려로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 공장도 지금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죠. 중국 공장이 생각외로 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정보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폐쇄된 사회라서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는 사실상 제 의견이 없고 그냥 뉴스 나오는 대로 그냥 전달하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원래는 한 2,600대지 않습니까? 하루에 2,000대 이상 생산하는, 현재 1,000대 이상 정도? 제대로 좀 가동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뉴스들이 사방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이것도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프레몬트나 기가 텍사스가 미친 듯이 지금 돌려고는 하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사이버 트럭은 미국의 지역에서는 이제는 주문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다 팔렸다고. 분석해본 결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꾸 이것에 대해서 좀 부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도 직접 밝혔고 그 CEO 말을 100% 어떻게 믿냐. 근데 이런 걸로 분위기상 그걸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고요.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비교를 해보니까요, 인기가 여전히 상당한 건 사실이다. 아까 말했듯이 충전의 그런 유기성, 그리고 자율주행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모델 S로 받아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FSD 베타 10.12죠. 2를 주말에
뿌린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 전혀 저는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원래는 그것도 테스트할 겸 갈 거였는데 에라이 결국은 그냥 썼습니다. 근데 여전히 100점 잘 유지하고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을 가더라도 진짜 앞차간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거 유지하시면 진짜 100점은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배가 전부 솔라 패널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흡사 이거 진짜 솔라 패널을 이용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로 이 배를 왔다 갔다 하나? 역시 캘리포니아인가? 심지어는 윈드로도 제너레이션을 하더라고요. 배 안에 그런 발전소를 다 설치해서 조그만하게. 그런가? 근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동이나 이런 걸 보면 여전히 디젤 엔진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패널이 정말 촘촘히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최근 자료도 포브스에서 내온 자료도 좀 찾아보니까 이게 다른 어떤 발전소 대비 솔라가 NREL에서 그리고 DOE 디파트먼트 에너지 미국 정부기관에서도 솔라 패널이 전력당 가격이 정말 싸다고 얘긴 했는데 그래도 일반 레지덴셜 솔라라든지 가려면은 역시 핵심은 가격이 더 다운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왜 그러냐면 에버리지 커스트가 16,000달러랍니다. 하우스당. 이건 에버리지죠. 싸면은 패널 뭐 한두 개 몇 개 설치 안 하면 3,500달러에서 많게는 평균적으로 한 35,000달러인데 여기 보면 인스톨레이션 커스트가 최소 15,000에서 25,000달러입니다.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죠. 원가를 상회하죠. 거기다가 지붕이 집 구조가 더 복잡하다라든지 단순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요즘 아예 테슬라랑 손잡고 집을 개발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라 패널도 설치하기 용이하게. 근데 옛날 지붕들은 더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급하기가 레지덴셜 솔라가 진짜 짱이거든요. 다른 데는 땅이라든지 이런 데를 허가라든지 별의별 이것도 세상에 캘리포니아는 사막을 보존해야 된다고 이것도 막 맘대로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개인 가정집에 설치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솔라 패널 가격으로는 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솔라로 재미를 못 봅니다. 이제 저는 틴필름 솔라에 더 관심이 많죠. 왜냐면 설치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가볍고 돌돌 말아서 핀다라든지 그러면 좋긴 한데 여기 보니까 모노크리스탈라인도 있고 뭐 폴리크리스탈라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료가 아모포스 실리콘이라든지 제일 이제 요즘 관심 가는 게 CIGS라든지 아니면 카디움 텔룰라이드 이런 친구들이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관심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카드뮴 쪽은 중금속이라서 위험하긴 한데 인캡슐레이션이 잘 되면은 새어나오지 않고 카드뮴 텔루라이드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이게 또 제 각광을 받는 게 징크를 재련하는데 카드뮴이 꼭 쓰이고 카드뮴이 우리 사회에 안 좋지만 다른 머티리얼들을 만들어내는데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는데 쓰고 나서 그런 것들을 솔라 패널화 하면은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거니까 아직은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가능성일 뿐인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가볍고 둘둘 말면은 그리고 더 가격이 내려가면은 좀 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 다른 발전 단가보다 싸다고 이거 만족할 게 아니라 아직 가격이 조사를 해보니까 더 내려가는 게 보급에 더 유리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